자, 그래서 지금 PPT를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화면을 구성을 해놨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서버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요. 네, 배포 서버가 지금 톰캣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로컬 호스트 그 다음에 9000번인가로 되어 있고요. 네, 토큰호스트 9000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젠킨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8088로 되어 있을 거예요. 8088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Git은 GitHu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github.com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GitHub는 그 퍼블릭 IP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얘네는 다 뭐예요? 네, 프라이빗 IP가 되어 있죠. 그래서 프라이빗 IP는 제가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는 ID 패스워드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ID 패스워드는 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SH라고 하는 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비밀번호 키 누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비밀번호 키가 없어도 귀찮잖아. 다 하면 왜 노출되잖아. 그래서 뭘 사용해요?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하나 그걸 이렇게 대면 바로 열리잖아요. 그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SH라고 하는 보안 키 값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때 했던 것처럼 저희가 GitHu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GitHub 주소는 이거 젠킨슨이구나. 아니죠? 이게 맞죠? 네,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GitHub을 들어가는 아이는 이거 아닌데 미안해요. 자, 그래서 젠킨스 수업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젠킨스 토큰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게 패스워드고요. 이게 패스워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lucas0429@gmail.com 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 보실 분들은 제 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젠킨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드민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어드민/어드민이라고 하는 애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드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뭘로 되어 있어요? 톰캣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톰캣이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놨죠.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를 SSH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ngrag을 통해서 퍼블릭 IP로 바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할 작업은 얘를 물론 나중에 되시면 저희가 온프레스미래 그 오라클 클라우드 가입 안 하셨죠? 가입 좀 해갖고 와요. 에? 상훈아. 자, 얘를 ngrag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를 ngrag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ngrag을 통해서 퍼블릭 IP로 변경할 겁니다. 이렇게 IP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키가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SSH를 통해서 보안 키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게 오늘 목적입니다. 요 변화 감지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 감지를 하기 위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commit FC를 해서 사용자가 commit FC를 해서 여기에다가 뭐 머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푸시겠죠. 푸시 혹은 머지 작업 시 페이로드를 발생시킬 거예요.
페이로드를 발생시켜서 얘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GitHub이 발생하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부분 여기에서 요렇게 감지를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를 뭐라 그러냐면요. 위에다 적어야 되나? 여기 하여튼 요 부분 위에다 해야 되겠다. 요 부분 변화 감지하고 처리하는 요 부분을 뭘 사용할 거냐면 웹훅이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다 만들어냈다 라고 하시면 이제 형상 관리자가 뭐지 딱 하면 웹훅을 동작시켜서 훅이에요 말 그대로 뭔가를 요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젠킨스한테 요청하고 젠킨스는 그때 깃에서 소스를 가져가서 메인으로 돌려서 자동으로 서버에다 배포해주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알림이라든지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작업하시는 슬랙이라든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포트폴리오에 부식이 됩니다. 되죠? 이게 뭐예요? CI/CD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안 돼요. 여기다가 이제 저 배포 서버에다가 우분투도 그리셔야 되고요. 도커도 그리셔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물론 뭐 파란색 들어가고 색깔이 안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깃하고 젠킨슨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버는 또 따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주소를 갖고 왔고요. 요 아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세팅스에 보시면 여기에 맨 밑에 디벨로퍼 세팅에 보시면요. 퍼스널 토큰에서 자,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얘 패스워드고요. 자, 그래서 뭘 체크하고 싶냐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각각의 패스워드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레파지토리 기능,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방금 전에 할 거거든요. 워크플로우. 지금 워크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워크,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건데 깃허블 액션을 작업하려면 워크플로우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저번에 체크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훅. 되셨죠? 그래서 저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처리해서 훅을 날려서 젠킨스가 인식하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요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git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gitbash를 하나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리눅스 같은 애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명령어를 만들 건데 여기에다가는 컬 명령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제 계획에서는 뿌띠를 통해서 제네레이트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뿌띠는 저희가 그 WSL, 우분투 서버 설치할 때 그때 뭐 클라우드를 하든 아니면 온프레스미를 하든 그때 보여드릴게요. 설치하는 거 두 개 다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어렵게 안 가려고 합니다. 자, 명령어는 되게 간단합니다. SS 이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는 타입이고요. RSA 뭐냐면요, SS 키젠을 만들 건데 그냥 해시값을 뭐가 하나 만들어줘요. 되게 긴 값으로. 근데 그 타입이 RSA 암호화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암호화는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사용했던 건 SH 이후로 사용했고 RSA도 한번 사용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바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 요거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젠킨슨이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팝패스 만들려고 하는데 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RSA가 아니구나. RSA라고 했는데 RAS 쳤네. RSA 해주시면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뭐 팝패스 뭐 만들 거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엔터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임 팝패스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팝패스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이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모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죠?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문장으로 만들어줬겠죠? 자, ls 한번 해주시고요. 자, ls 해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젠킨슨이라는 애가 하나 있고요. 젠킨슨 펍이라고 되어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키는 두 개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
그러니까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애를 퍼블릭 키라고 하고요. 프라이빗 키는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퍼블릭 키를 했을 때 퍼블릭 키가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없으면 진입이 안 되겠죠. 자, 됐고요. 자, 얘를 읽어야 됩니다. 저희는 파일이 필요하니까. 리눅스에서 파일을 읽을 때는 cat이라고 읽는다고 했었죠. cat. 그 다음에 저희는 공용 키가 필요하니까 제인킨슨 탭. 그 다음에 p탭 이렇게 하시면 제인킨스 펍이 읽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팝패스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PC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젠킨슨하고 깃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크레덴티얼 아까쯤에 있던 그 패스워드를 좀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쉽게. 표정들이 또 뭔지 저는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여러분들 PC가 두 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PC가 두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대가 있고 여기에 한 대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A라고 하는 PC에서 B라고 하는 PC에서 이렇게 파일을 보내고 싶어요. 됐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파일과 그 다음에 B를 접속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계정,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필요하겠죠. 맞죠? 이렇게 하실 때마다 파일을 보낼 때마다 계속해서 계정 비밀번호 파일, 계정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파일 100개를 보내게 되면 몇 번 해야 돼요? 얘를 100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귀찮았던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SSH를 만들어요. SSH 키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SSH 키를 얘한테 줘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보낼 때 파일하고 SSH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얘랑 요 SSH가 같네 라고 하면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묻지 않고 인증된 사용자다 라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만들려고 아시겠죠? 아이디 패스워드는 되게 불편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되게 위험하죠. 왜냐면 아이디 패스워드는 노출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외운다? 야, 그건 칭찬해줘야지. 자, 이거 외우면 칭찬해줘야지, 그건. 자, 그래서 얘를 만든 거고요. 얘는 끄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셔서 젠킨슨 쪽에 가셔서 프로젝트 쪽에 한번 눌러보세요. 자, 저는 로그인 상태 유지를 좀 눌러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구성에 들어가시면 저기 소스 코드 관리가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요거 패스워드는 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젠킨슨이라고 해서 요 크레덴티얼로 만들었거든요. 자, 여기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캡처 잘 뜨고 계시죠? 시간 모자라면 얘기하세요. 자, 젠킨슨. 자, 요번에는 저희가 ID 패스워드로 할 게 아니고 여기다가 눌러보시면은 SSH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SSH 유저네임 with private key.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모양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ID는 젠킨슨 그 다음에 언더바 SSH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Enter Directory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다가 add 해주시면 여기다 추가할 수 있는 영역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키를 이렇게 복사를 끝까지 해주시는데 공백 없이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카피하시고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젠킨슨이 키를 갖고 있고요. 방금 전에 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 화면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가 젠킨슨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깃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 한 거예요? 젠킨슨에서 깃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SSH를 등록을 했죠. 여기다가 만들어서.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기세다도 SSH를 등록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파일을 전동하고 바꾸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도록 하죠. 위에 한 번만 다시 위에요? 위에 없는데 아무것도? 해볼게요. 여기서 추가해볼게요. 원래는 여기서 다 추가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 add credential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유저네임 쓰지 말고 여기다가 씁시다. 유저네임에 써야 되지. 유저네임에 젠킨슨 언더바 SSH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아니라 뭐예요? SSH 유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유저네임은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밑에 내려가시면은 Enter Direct Key 그 다음에 Add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하셨던 거 공백 없이 앞뒤에 공백 없이 SSH부터 복사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여기 엔터 쳐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공백 지우시면 안 돼요. 여기는 공백 지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크레이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 또 이런 걸로 만들어졌네. 이거 이름이 자꾸만 얘로 만들어지냐. 싫어. 왜 자꾸만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다. IP랑 다 넣어야 되나? 다 넣자. 모르겠다. 다 넣자. 모를 땐 다 넣는 거지. 자, 이렇게 해주셔서 미안해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크레이트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이디랑 다 넣습니다. 아이디랑 네임하고 헷갈려가지고 다 때려 넣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자, 대시보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템에서 그 다음에 구성에서 그 다음에 소스코드 관리에 기세 가시면 여기가 지금 크리덴티얼이 지금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젠킨스 SSH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얘랑 쌍으로 돼 있는 기세다가도 넣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수로 가볼까요? 기세 가셔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로 들어가 주세요. 지금 저희는 젠킨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세팅스 들어가 보세요. 자, 세팅스 들어가시면 여기 디플로이 키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디플로이 키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add 디플로이 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젠킨슨 언더바 웹훅 그 다음에 언더바 SSH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복사하셨던 아이를 이렇게 붙여넣어 주시면 돼요. 뭐 얘는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키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레파지토리에 푸시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디플로이 키 always and full access.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느냐, 접근하지 못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했을 때 풀이나 푸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 얘기예요. 근데 체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add 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키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요. 요거 캡처 떠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젠킨슨이 뭐여야 돼요? 퍼블릭이어야 된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얘가 접근이 안 되겠죠. 왜냐면 GitHub는 퍼블릭인데 여기서 배포해갖고 저를 보낼 건데 젠킨슨이 퍼블릭이 아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퍼블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상 서버를 만들도록 할게요. ngrag으로 만들게요. 자, ngrag을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ngrag을 로그인해서 요거 만들 거예요. 8088. 자, ngrag을 들어가시면 여기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키가 보이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카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CMD 창 하나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열고 있는 요거 젠킨슨을 만들어야 되니까 8088을 포트를 열어줘야 되겠죠? 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거나 수업 같이 하셨으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CD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VR Virtual Server 라고 해서 여기다가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엔터 치시면 되고요. 여기 파일에 DIR이죠. 여기에 ng락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ng락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HTTP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8088 홈캣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이픈 2개, 그 다음에 us 토큰 TOKEN,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하셨던 우리의 키 여기다가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쳐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88이 퍼블릭 키로 만들어 줬고요. 포트 포워딩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로그인하시면 저희가 ngrac으로 되어 있는 애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ngrac 돌린 거 보시면 이렇게 접속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아, 잘 되고 있구나. 물론 4040으로 들어가셔도 보여요. 예쁘게. 물론 사이트 들어가도 예쁘게 보이고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자, 이제 저희 git 들어가야 되겠죠? git 들어가셔서 이렇게 연결해 줬고요. 그 다음에 공용 포트까지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만약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ngrac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어디에 있을까나, 예전엔 터널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도 안 들어와서 Getting Start의 채널 엔드포인트 한번 눌러볼까요? 엔드포인트 여기 지금 열려있고요. 요거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에이전트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 IP를 우회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P는 14.36.141.171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저희의 주소는 저렇게 되어 있다. 보시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고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나중에 연결이 안 되시거나 그러면 얘를 스탑하셔서 끄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 켜져 있어요. 되겠죠? 자, 됐고요. 그래서 한번 ngracc 사용도 한번 해봤고요.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웹훅을 만들 겁니다. 웹훅을 등록을 할 거니까 저희가 git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은 settings에 웹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전에 하셨던 젠킨슨 걸어줘야 되니까 add 웹훅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어플리케이션 X www.pom-url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게 다 뭐예요? GUI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상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첫날에 배우셨으면 얘가 더 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개발을 배우기 때문에 코드가 더 편한 상황이 되죠. 귀찮잖아요. 자, 여기다가 아까침에 주소 갖고 올게요. 여기 요 주소 갖고 오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써주셔야 돼요. git hub hyphen web 훅. 그 다음에 폴더에 경로니까 슬러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SSL 뭐 할 거고 다 필요 없고요. just 이벤트만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이벤트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메시지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트리거는 뭘로 하겠다? 푸시 이벤트만 걸어주겠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웹훅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얘가 녹색으로 바뀔 거예요. 왜냐면 연결이 되고 주소가 맞으면 제가 녹색으로 바뀔 거예요. 아니면 뭐 빨간 줄이 간다든지 그런 건데요. 뭐 빨간 줄이 있어도 연결만 잘 돼 있으면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되셨나요?
이 젠킨스 쪽 들어가셔서 자 이제 얘 환경 설정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시보드 들어가시고 대시보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셔서 젠킨스 관리 대시보드에 젠킨스 관리 들어가셔서 저희가 IP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젠킨스 관리의 시스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저희 젠킨스 주소가 여기 IP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로컬에 되셨죠? 자 얘도 똑같이 위에 있는 주소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연결 어떻게 한 거예요? SSH 만들었고요. 젠킨슨 퍼블릭 IP로 만들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 자체 주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SS Git을 통해서 젠킨슨에 보낼 수 있는 아이도 공용 IP로 만들어줬죠. 되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게요. 아이템으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죠.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OK 눌러주시면 되고 되셨고요. 뭐 이 기 프로젝트 뭐 이거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되고요. 소스 코드 관리는 기수로 하면 되겠죠. 기. 그 다음에 클론 주소 갖고 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붙여놓으시고 레파지토리 들어가셔서 클론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크리덴티얼은 저희 젠킨스 SSH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 밑에는 메인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저희 뭐 나머지는 트리거는 뭘로 선택하시면 돼요? 저희 웹북 할 거니까 여기다가 자 여기 보이시죠? GitHub 훅 트리거 자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자 이제 빌드 조치 만들어 줄게요. 내려가셔서 맨 밑에쯤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빌드 조치 여기 있죠? 자 빌드 조치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eploy var ir 그 다음에 to a container 자 눌러주시면 돼요. 이건 어제 거랑 똑같아요. 그냥 한 번 더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다가 access 그 다음에 /var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컨텍스트는 여러분들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 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끝인가? 컨테이너 추가해야죠. 컨테이너 추가해 주시고 톰캣 9.x 자 크리덴티얼은 저희가 톰캣은 톰캣으로 만들었고요. 되셨나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지금 톰캣의 주소는 9000번입니다. 로카로스트 그 다음에 9000번으로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되셨나요? 끝이에요. 자 세이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시보드에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되셨죠? 미안해요. 자, 빼먹었어요. 자 여기다가 저희 프로젝트 여기에 폼XML 있으니까 폼XML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골도 안 잡았네. 그지? 클린 인스톨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빼먹었군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지금 빌드 한번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빌드 또 콘솔하고 보시면 이제 스타트 제대로 됐네요.
자, 이제 폼XML 읽었고요. 그 다음에 와르 파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리소스 테스트 컴파일러 요거 스킵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여기 보시면 스킵됐죠? 자, 그다음에 와르 만들어졌고 빌드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넘어갔고 리모트 디플로이 됐네요. 됐죠? 자, 그러면 석세스 됐고요. 그 다음에 톰캣에 들어가셔서 매니저 앱에서 젠킨스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아이예요. 근데 이번에 SS키가 됐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자, 이제 SS키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원래는 그 머지하는 것도 좀 머지하는 것도 할까? 그래? 하자. 자, 얘 지울게요. 요 프로젝트 지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기수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퍼스펙티브, 그 다음에 기수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깃 레파지토리가 하나 잡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지울게요. 딜리트. 델키 눌렀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레파지토리. 그 다음 체크 다 해주시면 되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딜리트 지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럼 여러분 프로젝트도 이렇게 빠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되시죠? 자, 기세 들어가셔서 브랜치 하나 만들게요. 자, 메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DEV라고 하나 할게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체크아웃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create branch DEV from main 이렇게 만들어주면 하나 복제돼서 DEV 브랜치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요. 되셨죠? 클립스 들어가셔서 자, 클론 할게요. 자, git 레파지토리 들어가셔서 클론 git 레파지토리 들어가시고요. 자, URL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클론 하시면 되고요. 붙여 넣으시고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자, 넥스트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DEV만 갖고 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넥스트 해주시고 피니시. 자, 그러면 젠킨슨이라는 애 하나 갖고 왔고요. 자, 프로젝트 갖고 올게요.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임포트 프로젝트. 자, 피니시 갖고 오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이렇게 갖고 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됐고요. 갖고 오셨으면 첫 번째 하실 일은 뭐예요? 오른쪽 버튼 웨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그 다음에 포스 업데이트 얘는 첫 번째 건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빨간 줄 사라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클래스 패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디그도 안 잡아서 그런 거고요. 자, 되셨으면 자, 요번에는 저희가 메인에서도 땡겨오는 작업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사실 기수업이죠, 이거는. 자, 오른쪽 버튼 팀, 그 다음에 여기 패치 from origin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onfigure, 그 다음에 add, 그 다음에 여기다가 main이라고 해주시면 main 검색이 될 거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finish 눌러주시면 main branch 하나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save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하고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팀, 그 다음에 풀 점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메인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인하고 지금 DEV가 왜냐면 체크아웃 첫 번에 한 거니까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클로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JSP 소스 좀 바꿔볼게요. JSP 저희가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밑에 들어가셔서 H3 그 다음에 git web hook GitHub죠. GitHub web hook 동작 이라고 저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div에서 div로 커밋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팀 그 다음에 커밋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변경된 거 추가해 주시면 되고, fit JSP 내용 추가 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대로 커밋 앤 푸시. 자, 그러면 완료됐고요. 자, 그럼 이제 형상 관리자가 머지 해주겠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소스 보시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리프레시 한번 해보세요. 안 바뀌었어요. 자, 이제 깃에 들어가시면 여기 떠있죠? 떠있어요. 자,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 추가됐고, 그 다음에 버티파이 됐고요. 그 다음에 크레이트 풀 리퀘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눌렀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 자, 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컨펌 머지. 자, 머지 작업 됐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젠킨스 쪽으로 가보세요. 젠킨스 쪽에 가셔서 여러분 프로젝트 가시면 얘가 자동으로 여기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되셨죠? 자, 이제 쭉쭉쭉 돌 거고요. 콘솔 보시면 웹풍 날렸으니까 자동으로 로드돼서 얘가 배포되겠죠? 이게 뭐예요? CIC 지속적인 통합과 지속적인 되셨죠? 자, 이제 이거 석세스 뜨면, 자, 이제 화면에서 리플래시 한번 눌러보세요. 자, 요렇게요. 됐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머지만 하면 그 순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WBS를 잡을 때 테스트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세요.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할 때 뭐 멘토랑 하겠다, 아니면 멘토 전에 테스트를 하고 안 된 것들을 좀 멘토랑 얘기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충분히 테스트 기간은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배워야 돼 2, 3주밖에 안 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